21번부터 차례대로 보면 세 개의 다항식 fx, gx, hx가 왼쪽에 이렇게 생긴 부등식이 항상 성립하도록 하는 정수 b의 개수를 물어봤어요. 어떻게 풀어나갈 거냐면 얘가 연립부등식이기 때문에 첫 번째 fx가 gx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 그리고 두 번째 gx가 hx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를 분리시켜서 살펴볼 겁니다. fx가 gx보다 이렇게 크거나 같은 경우에 해당되는 것은 결국엔 왼쪽으로 이항을 했을 때 fx에서 gx를 뺀 게 항상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어떤 부등식을 만족을 해야 되는 건데, 식을 적어보면 2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라는 게 있고, 거기에다가 이제 a-q gx를 그러니까 이렇게 빼줘버리면 얘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소리가 돼. 그래서 이 2차 부등식을 살짝 정리를 해보면 2x제곱 마이너스 x개수를 적어주고, 거기다가 2-b, 얘가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소리가 돼. 얘가 0보다 크거나 같으려면 2차 부등식에는 x축이 이렇게 놓여져 있고 x축보다 위쪽에 그래프가 모두 그림이 그려지려면 이렇게 접하거나 이렇게 위로 뜬 그래프가 나타나지게 되면서 판별식 D가 0보다 작거나 아니면 같아야 되겠지. 따라서 판별식을 이용해서 a-q 플러스 3의 전체 제곱에다가 마이너스 4abc 계산해서 2-b가 0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이렇게 생긴 판별식의 어떤 부등식이 성립되는 게 만족을 하겠지. 그럼 다음 두 번째. gx라는 애가 hx보다 항상 크거나 같아. 그렇다면 마찬가지로 얘도 정리를 시켜보면 gx라는 게 a-qx, 거기에다가 b를 더한 식, hx를 적어보면 x-3이라는 1차식, 왼쪽으로 이항을 했을 때 a-q-1x 1차 부등식이 완성이 되는데, 이때 얘네들이 지금 왼쪽의 얘가 오른쪽보다 항상 크거나 같으려면 어떻게 돼야 되냐면 x개수인 a-q-1이 0이 돼야 되고 마이너스 b-3이 0보다 작거나 같은 오른쪽 우변은 음수인데 왼쪽은 주어져 있는 게 0이 되면 돼. 그럼 따라서 여기에서 우리는 a-q의 값이 1이라는 것을 알 수 있고 마이너스 b가 3보다 작거나 같고 결국에는 b가 마이너스 3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이렇게 생긴 부등식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제 어떻게 해줘야 되냐면 얘가 항상 성립하도록 하는 정수 b의 개수가 몇 개냐고 물어봤기 때문에 아래 나와 있는 a-q를 이 위의 식에다가 직접 대입을 해서 풀어나갈 수 있도록 해요. a-q를 위에다가 집어넣어서 4의 제곱을 해버리면 16이 나타날 거고 마이너스 8 곱하기 2-b가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데 얘네들이 0보다 작거나 같아. 16을 이항을 하고 그리고 8로 나누게 돼버리면 2-b라는 게 항상 2보다 크거나 같아요. 마이너스 b라는 게 0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b의 범위가 0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범위가 생깁니다. 여기서. 따라서 우리는 왼쪽에서 b가 마이너스 3보다 크면서 0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최종적인 b의 범위가 나타나게 돼요. 따라서 만족하는 정수가 마이너스 3부터 시작해서 총 4개가 나타나게 되겠지. 그래서 21번의 정답은 2번이 됩니다. 다음 22번. 오메가 문제로 내려가다 보면 x세제곱의 한 허근을 우리는 오메가라고 표현을 하고 어떤 자연수 n에 대해서 다음 등식을 성립 가능한 거, 옳은 것만 골라달래. x세제곱은 1을 만족하는 한 허근을 오메가라고 표현했기 때문에 오메가 세제곱은 1, 오메가 제곱 플러스 오메가 플러스 1은 0. 이렇게 생긴 등식을 두 개 다 만족시킨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우리가 기억부터 지금 얘네들이 맞냐고 물어보고 있는 건데 문제에서 나와 있는 이 등식을 먼저 살펴봤을 때 우리가 1을 집어넣었을 때는 결국엔 오메가 분의 1이라고 얘기를 해줄 수 있는데 얘를 살짝 정리시키기 위해서 분자 분모에다가 오메가 제곱을 각각 곱했을 때 얘네들은 오메가 제곱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
어떤 자연수 내가 2를 집어넣었을 때 오메가 분의 1에다가 오메가 제곱 분의 1 계산을 했을 때 첫 번째 항은 오메가 제곱이 나타나게 되면서 두 번째 항에도 마찬가지로 오메가를 곱하게 되면 오메가 세제곱이 1이기 때문에 두 번째 항은 오메가. 그런데 위에서 우리가 오메가 제곱이랑 오메가의 값을 구하다 보면 오메가 제곱 플러스 오메가가 마이너스 1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F2의 값은 결국엔 마이너스 1일 만족한다라는 얘기야. 3을 넣었을 때도 지금 마찬가지로 오메가 분의 1, 오메가 제곱 분의 1, 오메가 세제곱 분의 1 이렇게 상 3개짜리를 더해달라는 건데 첫 번째 항 오메가 제곱, 두 번째 항 오메가, 세 번째 항 1이 되겠지. 얘는 0이 되기 때문에 F3의 값은 결국엔 0이 됩니다. 4를 한 번 더 집어넣게 되면 오메가 분의 1, 오메가 제곱 분의 1, 오메가 세제곱 분의 1, 거기다가 네 번째 항 오메가 4제곱 분의 1까지. 이 앞에 3개 항을 더했을 때 0이 되기 때문에 결국엔 얘네들은 오메가 4제곱 분의 1인 오메가 분의 1이랑 같아져. 그럼 결국에는 얘네들이 다시 첫 번째 항인 F1의 값이랑 같아지게 되겠지. 결국엔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부분들은 F1의 값은 다시 F4의 값이랑 같아지게 되겠고 다시 여기에서 F7의 값이랑 같아지게 되면서 10의 값이랑 이렇게 같아지게 돼. 결국에는 내가 왼쪽에 주어져 있는 F에서 요 괄호 속에 있는 애가 3으로 나눈 나머지가 1인 경우에 해당되는 (1인) 애들을 쭉 넣었을 때는 결국엔 F1의 값인 오메가 제곱이랑 같아진다라는 얘기가 돼. 그리고 두 번째, 내가 F2를 넣었을 때는 그러면 결국에는 F5의 값이랑 F8의 값이랑 F11의 값이랑 이런 것들이랑 모두 같아지게 되겠지. 결국에선 괄호 속에서 3으로 나눈 나머지가 2가 됐을 때 그때 결국엔 F2의 값이랑 결국엔 같아지게 되면서 마이너스 1이라는 값을 가지게 돼요. 다음 F3을 집어넣었을 때는 6이라는 값이랑 9라는 값이랑 쭉 넘어가다 보면 3의 배수가 들어갔었을 때는 결국엔 F3의 시계값인 0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 이렇게. 그럼 따라서 기억부터 차례대로 살펴볼 건데 기억에 올라가 보면 F3의 값이 지금 0이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으니까 기억은 맞는 얘기가 돼요. 그리고 니은 자연수 K에 대해서 지금 주어져 있는 3K-2가 된다라는 건데 3K-2는 뭘 표현한 거냐면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1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과가 1이 나오는 게 아니라 결국엔 오메가 제곱이 나왔었어야 돼. 그래서 니은은 틀린 얘기가 돼. 그리고 디귿을 한번 살펴볼 건데 디귿을 따로 좀 정리를 해보면 fn의 값을 내가 지금부터 x로 좀 치환하게 될 거야. 그럼 결국엔 x제곱 플러스 x라는 이렇게 생긴 2차 방정식을 만족하는 해를 구하게 되면 x값이 0 또는 마이너스 1이 생겨. 결국에는 fn의 값이 0이 되는 거랑 fn의 값의 결과가 마이너스 1이 되는 거랑 그거 몇 개냐고 지금 물어보는 거야. 그렇다면 결국엔 fn이 0이 될 수 있는 n의 값들은 결국에는 3의 배수가 나타나면 되고 그리고 마이너스 1을 만족하는 애들은 n이 3k-1을 만족하면 되는 거야. 그러면 이때 두 자리 자연수의 개수들 중에서 결국에는 뭘 빼야 되면 우리는 두 자리 자연수 중에서 적어보면 3k-2일 때만 제외를 시키면 돼. 그러니까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1인 경우만 모두 다 제외를 한다면 몇 개인지 파악해 줄 수 있겠지. 두 자리 자연수라고 했기 때문에 10보다 크거나 같고 100 미만인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1인 경우를 생각을 해보면 12보다 크거나 같고 3K의 범위가 102보다 작아요. 양변을 3으로 나누게 되면 4보다 크거나 같고 34보다 작대. 그럼 결국에 만족하는 K가 총 30개가 나타나게 돼.
우리가 두 자리 자연수를 생각해보면 모두 90개가 되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3K-2일 때만 제외하면 30개를 제외하게 되겠지. 그래서 50개가 아니라 디귿은 60개가 나와야 맞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디귿도 틀렸고. 그래서 정답은 1번이네요. 이렇게. 다음 23번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자주 나오는 유형이긴 한데 문제를 읽어보면 최고차항의 개수가 3분의 1과 3짜리인 두 이차 함수가 fx랑 gx가 놓여져 있대. 가족권에 의해서 fx랑 gx는 축이 p라고 지금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축이 p라는 것은 꼭지점의 x좌표가 p라는 거야. 결국에는 내가 fx랑 gx를 각각 표준형으로 고쳐보면 fx라는 것은 최고차항의 개수가 3분의 1이 되면서 x-p의 완전제곱식으로 표준형으로 고칠 수 있고 꼭지점의 y좌표가 뭔지 모르니까 그걸 미지수인 a로 둘 겁니다. 그리고 gx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최고차항의 개수를 3으로 놓고 x-p의 완전제곱식 축이 p가 되겠고 꼭지점 y좌표가 뭔지는 모르겠는데 이렇게 b가 완성이 되겠지. 그리고 나조건을 살짝 살펴보면 fx랑 gx랑 크게 비교했을 때 fx가 항상 크거나 같대. 그래서 나조건에 의해서 이 부분을 좀 정리를 하다 보면 얘네들은 결국에는 fx에서 gx를 빼버리면 항상 무조건 x축보다 위쪽의 그래프 형태가 그려져야 된다는 소리가 돼. 그런데 지금 오른쪽 해가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7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어떤 부등식의 해가 마이너스 7보다 크고 마이너스 1보다 크고 7보다 작은 거냐면 양변에 마이너스를 곱해서 결국에는 gx라는 2차 함수에서 fx를 빼서 0보다 작거나 같은 그때 이 부등식의 해가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7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소리가 돼. 그럼 우리가 머릿속의 그래프를 대략적으로 어떤 그래프다라는 걸 좀 생각해 줘야 되냐면 보통 우리가 x제곱의 개수인 절대값이 클수록 폭이 좁잖아요. 그래서 gx의 그래프가 fx보다 폭이 좀 좁아. 이렇게 그래프가 나타난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겠고 그리고 fx 그래프는 조금 더 폭이 이렇게 넓은 그리고 현재 축은 똑같기 때문에 축은 그냥 이렇게 p다. 그리고 여기에서 fx랑 gx랑 여기 만나는 이 교점의 좌표가 왼쪽에 x좌표는 마이너스 1이 되겠고 오른쪽 x좌표는 7이 되겠다라는 것까지 알 수 있게 돼. 그리고 한 가지 더 지금 마이너스 1과 7이 지금 대칭되고 있기 때문에 뭐 축이 3이라는 것까지도 뭐 알아낼 수 있게 돼요. 축이 3입니다. 여기에서. 그럼 결국에는 p값이 먼저 나오게 돼요. p가 3이라는 거야. 자, 그래서 이제 어떻게 문제를 풀어나가게 될 거냐면 자, 다시 아래쪽으로 집어넣게 됩니다. 돌아가 보면 gx에서 fx를 직접 빼서 우리는 직접 계산을 해볼 겁니다. 3 곱하기 x-3의 전체제곱 플러스 b에서 3분의 1에 x-3의 전체제곱 마이너스 a 이것들을 계산했더니 항상 x축보다 아래에 있거나 아니면 x축에 접하고 있대. 이것들을 정리를 할 건데 3분의 8에다가 x-3의 전체제곱 플러스 b-a가 되겠고 0보다 작거나 같대요. 전개를 살짝 시켜보면 얘네들은 3분의 8x의 제곱이 나타나고 16x 24 전개되고 b가 있고 a가 있고 0보다 작거나 같대. 이렇게. 자,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왼쪽을 정리를 했을 때 이렇게 생긴 2차 부등식이 나오고 그리고 또 하나 내가 여기에서 지금 근을 마이너스 1과 7로 바라봤을 때 결국에는 이 2차 부등식의 어떤 형태여야 되냐면 최고차항의 개수가 3분의 8이 되면서 인수분해를 했을 때 x 더하기 1과 x-7로 이렇게 인수분해가 돼야 된다는 소리야. 그래서 전개를 시켜보면 3분의 8x의 제곱 마이너스 16x 3분의 56 0보다 작거나 같아. 그러니까 결국에는 왼쪽에 내가 전개한 식이랑 오른쪽에 내가 실제로 계산한 식이랑 동일해야 된다는 얘기야. 그럼 이제 개수 비교만 해주면 되겠지.
왼쪽에 x계수까지랑 그리고 x제곱까지랑 이제 같기 때문에 상수항을 크기 비교를 하다 보면 24에다가 b-a를 계산한 게 마이너스 3분의 56이라는 이렇게 시계값을 만족하게 돼요. 그럼 결국에는 여기에서 a-b의 값이 24에다가 3분의 56을 더한 값이 돼요. 그럼 얘네들은 3분의 128이라는 분수 형태가 나타나지게 되겠지. 우리가 그래서 결국에 구해야 되는 걸 조금 보면 위에 주어져 있는 3분의 p에다가 f1의 값 그리고 g1의 값을 지금 빼야 돼. 그런데 아까 우리가 p의 값이 3이라는 게 나왔잖아요. 그럼 결국에는 3분의 p가 1이란 소리야. f1의 값에다가 g1의 값을 뺀 값만 우리는 지금부터 찾아주면 됩니다. 직접 집어넣었을 때 3분의 1에다가 1-3의 전체 제곱 a를 더해주고 마이너스 3, 1-3의 전체 제곱 마이너스 2 이렇게 정리를 하면 3분의 4 a, 12, b 이렇게 나오게 돼요. a에서 b를 빼고 3분의 32 이거 계산해주면 되겠지. 어떻게 계산하냐면 위에 a-b를 우리가 이미 구했고 아래식에다가 대입을 해서 직접 계산을 해주면 되겠네. a-b가 3분의 128이고요. 3분의 31을 이렇게 빼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3분의 96이 나오면서 정답이 32라는 2번의 정답이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24번) 좌표 평면 위에 있는 점 A라는 게 있고 그리고 이 위를 지나는 점 B가 놓여져 있대. 그럼 나는 지금 B점의 좌표를 A, 2A-5라고 이렇게 놓을 겁니다. X좌표가 A가 되면 위에 집어넣은 Y값이 2A-5가 되기 때문에 미지수를 최소화시킬 거야. 그리고 그때 내가 무게중심을 G라고 표현을 했을 때 그게 2,-2라고 문제에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무게중심을 우리는 직접 구하게 되면 3분의 x좌표끼리 더해서 1 더하기 a 더하기 x 값이 2가 되겠고 3분의 3 플러스 2a 마이너스 5 플러스 y의 값이 마이너스 2가 돼. 이렇게. 그렇다면 이때 점 C라는 게 있는데 C가 나타내는 도형의 방정식이 y는 ax 플러스 b래. 왼쪽에 시계값을 정리하다 보면 a 더하기 x가 3을 곱하고 1을 빼줘서 5가 나타나지게 되겠고 오른쪽에 2a 플러스 y가 마이너스 4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얘를 정리를 지금부터 시켜줄 거야. 위에 저어져 있는 이 식에다가 내가 2배를 해주면 2a 플러스 2x는 10 아래식은 2a 플러스 y는 마이너스 4 두 개씩을 빼볼 겁니다. 그럼 마이너스 y 플러스 2x는 14라는 이렇게 생긴 직선의 방정식의 형태가 나타나게 되면서 결국에는 a 값이 2고 b 값이 마이너스 14라는 게 이렇게 주어지게 돼요. 결국엔 a랑 b를 더했을 때 마이너스 12가 되면서 정답은 1번이 정답입니다. 이렇게. 다음 25번으로 넘어가게 되면 ABC를 꼭지점으로 하는 삼각형 ABC가 있는데 직접 삼각형을 대략적으로 그려보게 되면 A, B, C A가 4,4, B가 1,0, C가 9,-8이래. 대략적으로 이렇게 생긴 이렇게 생긴 삼각형에서 각 A를 2등분한대. 이렇게 각을 2등분해주고 있고 변 BC가 만나는 점에 D라는 좌표를 P, Q라고 한대. 그럼 여기에서 우리는 각의 이등분선의 성질을 알아야 되는데 우리가 2학년 2학기 때 봤었던 선분 AB의 길이의 비대 AC는 BD의 길이의 비대 CD 이것들을 알고 우리는 해결을 해나가도록 해야 돼요.
AB 대 AC는 BD 대 CD 이렇게 방향으로. 그럼 결국에는 우리가 길이의 B가 몇 대 몇인지 알아야 되는데 선분 A, B의 길이는 루트를 씌우고 X좌표끼리 빼서 제곱을 하고 Y좌표끼리 빼서 제곱하면 루트 25가 나오게 되면서 얘네들은 5가 돼요. 그리고 AC의 길이를 직접 구한다면 마찬가지 방법으로 X좌표끼리 빼서 제곱하고 Y좌표끼리 빼서 제곱을 하면 루트 169가 나오게 돼. 그래서 A, B의 길이가 5, AC의 길이가 13. 그러면 여기 아랫변에 주어져 있는 BD랑 CD의 길이의 B도 5 대 13이라는 소리가 돼. 그럼 결국엔 이 점 D라는 것은 B랑 C라는 점을 5 대 13으로 내분하고 있는 내분점이 돼요. 결국에는 그러면 D의 X좌표는 5랑 13을 더해주고 X좌표를 9에다 곱해주면 45 13을 곱해주면 그냥 플러스 13 X좌표 하나 나오고 Y좌표끼리 마찬가지로 곱해주게 되면 마이너스 40 0은 곱해주나 마나 왼쪽에 계산했을 때 X좌표가 P, Y좌표가 크게가 되면서 P의 값이 나타나지 먼저 18분의 58 Q의 값은 18분의 마이너스 40 P 플러스 Q의 값은 따라서 18분의 18이 되면서 정답은 1번이 됩니다. 이렇게. 아래쪽 0보다 크거나 같고 2보다 작거나 같은 이 부등식에서 항상 X축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대. 이 그래프 자체가. 그럼 어떤 그래프를 지금 원하는 거냐면 일단은 얘가 X축이 이렇게 놓여져 있으면서 항상 위쪽이 있어야 된대. 아니면 X축이랑 맞닿거나 어떤 범위에서 0과 2 사이에서는 그러니까 이 보라색 부분에서는 무조건 X축보다 크거나 아니면 같아야 된다라는 소리가 돼. 그러면 결국에는 주어져 있는 fx라는 애를 내가 위에 주어져 있는 2차 부등식으로 해석을 했을 때 x-k의 전체 제곱 마이너스 k제곱 플러스 3k 플러스 4가 놓여져 있었을 때 내가 0을 집어넣었을 때 그때 함수값도 마찬가지로 0 이상이 주어져야 되고 그리고 f2를 집어넣었을 때 그때 함수값도 마찬가지로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는 소리가 돼. 결국에는. 지금 왜냐면 K가 지금 어디 있는지 이제 모르기 때문에 K를 원래는 이제 문제에서 가끔 주어지게 되는데 얘는 그냥 미지수로 뒀기 때문에 각각 우리가 왼쪽에도 그렇고 오른쪽에도 그렇고 0을 집어넣는 함수값이랑 2를 집어넣는 함수값이 각각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는 조건을 만족해야 돼. 왼쪽의 조건을 만족을 하려면 3k 플러스 4, 0을 직접 집어넣어서 우리는 k 범위가 마이너스 3분의 4 이상이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 있고 2를 집어넣었을 때는 계산을 하면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 따라서 k 범위가 8보다 작거나 같다. 그래서 k 범위는 최종적으로 마이너스 3분의 4보다 크거나 같고 8보다 작거나 같게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26번의 정답은 이렇게 생긴 아이가 정답이 되겠지. 다음 27번. 어떤 3차 방정식이 세 근이 연속하는 자연수라고 표현했기 때문에 알파 마이너스 1, 알파 플러스 1 이렇게 세 근이라고 표현을 해주십시다. 근과 계수의 관계를 이용할 건데 합했을 때 값이 알파 마이너스 1 그리고 알파 플러스 1 총 3알파가 되는데 그 3알파의 값이 마이너스 a랑 같아지게 된대. a가 마이너스 3알파랑 같다라는 거야. 두 개씩 곱한 값을 알아볼 건데 알파랑 알파 마이너스 1, 알파랑 알파 플러스 1, 그리고 알파 마이너스 1과 알파 플러스 1 이것들을 계산을 했을 때 결국에는 26이라는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식을 좀 정리하다 보면 알파 제곱 마이너스 알파, 알파 제곱 플러스 알파, 알파 제곱 마이너스 1. 그래서 3알파 제곱 마이너스 1이 26이라는 식을 만족해. 그럼 3알파 제곱이 27이니까 알파 제곱이 9가 돼요. 알파가 자연수였었으니까 얘는 3이 되겠지. 알파가 3이 되는 순간 우리는 위에 주어져 있는 3차 방정식의 세근이 2, 3, 4 이렇게 된다는 거 알고 있고 A라는 것은 마이너스 3알파랑 같았으니까 마이너스 9 미지수 값도 알 수 있게 되겠지. 그리고 B의 값을 찾아볼 건데 B의 값 같은 경우에는 3개씩 곱했을 때 2랑 3이랑 4랑 이거 다 곱했을 때 B라는 거야. 마이너스 붙여서 B가 됩니다. 따라서 B의 값은 24가 되겠고 A랑 B를 더했을 때 정답 15가 돼요.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고 28번으로 내려가다 보면 3차 방정식이랑 4차 방정식의 두 허근이 같다라고 지금 표현되어 있어. 여기에서 지금 위에 3차 방정식의 미지수가 있기 때문에 아래 주어져 있는 4차 방정식을 먼저 인수분해를 해보도록 할게요. 어떤 4차 방정식을 내가 아래식을 내가 fx라고 표현했을 때 얘네들은 마이너스 1을 집어넣었을 때 0이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고 2를 집어넣었을 때 0이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 그래서 조립제법을 각각 이용할 건데 1, 마이너스 3, 5,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0을 가지고 마이너스 1을 먼저 계산해주면 그리고 한 번 더 2를 집어넣었을 때 0이 되는 거니까 이렇게 계산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fx를 내가 인수분해했을 때 x 더하기 1, x 마이너스 2 그리고 2차식인 x제곱 마이너스 2x5는 0이라는 이렇게 생긴 4차 방정식으로 인수분해가 돼. 왼쪽에 마이너스 1이라는 실근 가지고요. 2라는 실근 가지고요. 여기 오른쪽 2차식에서 허근을 가지겠네. 허근을 실제로 구해보다 보면 1 플러스 마이너스 2i라는 이렇게 생긴 허근이 생깁니다. 그렇다면 위에 주어져 있는 어떤 3차 방정식이 있는데 이 3차 방정식의 근 두 개가 1 더하기 2i 하나랑 1 마이너스 2i 하나랑 이렇게 생긴다는 얘기야. 근데 이 3차 방정식의 세근의 합이 3이 돼야 된대. 세근이 3이 되려면 나머지 한 근이 1이라는 소리가 돼요. 그래서 세 개의 근을 모두 다 구했고 그 세 개의 근을 가지고 우리는 A 값을 찾아봐야 돼. A 값은 우리는 3차 방정식에 두 개씩 곱한 값을 우리가 A라고 표현하기 때문에 1 더하기 2i 그리고 1 마이너스 2i 거기에다가 다시 더할 건데 1 더하기 2i 곱하기 1 곱하나만 안 하고 1 마이너스 2i 곱하나만 안 하고 그래서 계산하면 정답이 이렇게 7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답은 7이 되고요. 이게 원래 서술형으로 풀이를 쓸 때는 이게 원래 어떤 의미에 해당되냐면 여기 조립제법 이용해서 뭐 인수정리 이용해서 인수분해까지 하는 건 맞는데 아래 3차 방정식인 이게 3차식이 x제곱 마이너스 2x 2차식으로 나눠 떨어진다는 소리야. 그래서 얘 원래 풀이 과정은 어떻게 돼야 되냐면 뭐 좀 더 자세하게 적으려면 저렇게 문제에서 가끔 3차 방정식 근계수 관계 쓰지 말라고 할 때가 있거든. 그럴 때는 얘네들을 직접 나눠. 얘네들을 직접 나누게 되면 x를 위에 올려주고 x 세제곱 마이너스 2x제곱 플러스 5x 해줄 건데 세제곱 이렇게 소거시키고 마이너스 x제곱 a 마이너스 5가 x 개수 나타나고 마이너스 5 떨어지고 마이너스 1을 한 번 더 계산을 해주면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5가 나타나고 그래서 얘네들을 쭉 빼주다 보면 x제곱 개수 많아지고 이렇게 생긴 애가 나머지가 생겨. 나눠 떨어진다라고 했기 때문에 나머지가 0이어야 돼. 따라서 A값은 그래서 이렇게 7이 나와. 그래서 문제에 따라서 좀 다른 경우가 있긴 한데 별다른 말이 없으면 근계수 관계로 풀어도 상관은 없긴 한데 가끔 이렇게 근계수 관계를 쓰지 말라고 하는 경우가 생겨요. 그럴 때는 이렇게 직접 나눠서 풀어주세요. 28번.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다음 29번이랑 30번이
지금 초토화가 됐는데 볼게요. 자, 29번. 0이 아닌 실수 P가 주어져 있고 2차 함수의 꼭지점을 A라고 지금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부분을 직접 이제 찾아볼 건데 꼭지점을 정리를 해보면 x제곱 플러스 px 반의 제곱인 4분의 p제곱을 더했다가 다시 한번 빼주고 항선 p 따라붙고 그럼 얘가 x 더하기 2분의 p의 전체 완전 제곱식이 되겠고 마이너스 4분의 p의 제곱 플러스 p가 됩니다. 이렇게. 그럼 꼭지점 A라는 점의 좌표는 마이너스 2분의 p 콤마 마이너스 4분의 p제곱 플러스 p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이렇게. 그리고 문제를 좀 더 읽어보다 보면 여기에서 y축이랑 만나는 점을 b라고 표현을 한대요. 그리고 두 점 A랑 B를 지난 직선의 방정식을 내가 gx라고 표현을 한대. 그리고 아래 부등식을 쭉 내려가다 보면 fx랑 gx를 뺀 게 0보다 작거나 같대. 그때 만족시키는 정수 개수가 총 15개가 돼야 합니다. 라고 지금 이렇게 지금 표현돼 있어. 그러면 봅시다. 내가 주어져 있는 왼쪽에 뭐 B점의 좌표를 뭔가 이제 구하다 보면 얘는 어차피 Y절편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냥 0,B가 되겠고 여기 아래 부등식 같은 경우에는 어떤 느낌이냐면 fx가 지금 gx보다 항상 작거나 같은 fx가 뭐냐면 아래로 블록이 2차 함수고 그러니까 직선보다 좀 더 낮은 쪽 이 범위 지금 얼마냐고 지금 물어보는 겁니다. 이게 지금 뭐 그런 얘기가 돼. 여기서 그렇다면 해보자. fx랑 지금 gx를 뺐을 때 살펴보면 여기 b의 지금 x좌표가 0이 되겠고 a의 x좌표가 그러니까 마이너스 2분의 p가 된다라는 것은 fx랑 여기 gx랑 교점의 x좌표가 마이너스 2분의 p랑 0이 된다는 소리가 돼. 그것들을 말로 적으면 fx라는 애랑 gx라는 애 교점의 x좌표가 0이 되거나 마이너스 2분의 t가 돼야 된다는 소리가 돼. 그러면 내가 fx에서 gx를 뺀 값은 어떻게 돼야 되는 거냐면 얘네들이 인수분해 했을 때의 형태 자체가 x 곱하기 x 플러스 2분의 p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생긴 형태였었어야 돼. 그 얘기가 돼. p는 일단 정수라고 얘기가 주어져 있고 생각을 해줘야 되는 게 이게 지금 문제에서 그래프를 보면서 풀어주세요 뭐 이런 얘기는 아니거든. 그래서 P가 그냥 무작정 양수라고 생각해 줄 수 있는데 음수일 때도 있어. 그래서 양수일 때랑 음수일 때랑 두 가지를 구분시켜줘야 돼. 첫 번째, P가 음수인 경우도 생깁니다. P가 음수가 된다면 위에 주어져 있는 부등식의 범위가 0이 더 이렇게 작은 쪽에 위치하게 되면서 마이너스 2분의 p가 이렇게 좀 더 오른쪽에 위치하게 되겠지. 그러면 이때 문제에서 물어보는 게 만족시키는 x개수가 15가 되도록 그러니까 15개의 정수가 나타나야 돼. 0부터 출발해서 어디까지 갈 거냐고 그러는 거야. 0부터 1, 2 쭉 내가 13, 14, 15, 16 이렇게 쭉 찍다 보면 0을 포함하게 되면서 마이너스 2분의 p가 정수를 15개 가지려면 이렇게 쭉 지나쳐서 14랑 15 사이에 이렇게 멈췄었어야 돼. 그래서 0을 포함해서 지금 정수가 여기에서 총 15개가 일단 포함이 됩니다. 그럼 결국엔 마이너스 2분의 p라는 애가 14랑 15 사이에 있는데 그때 등호가 들어가야 되는지 확인을 해보려면 이 동그라미 이 빨간색 부분이 14에 겹쳐지게 되더라도 지금 0, 1, 2부터 시작해서 14까지 15개의 정수를 만족하기 때문에
14 위에 있어도 돼. 하지만 이 동그라미가 15를까지 이렇게 만족을 한다면 정수가 0부터 출발해서 16개의 정수가 나타나기 때문에 15에서는 지금 들어가면 안 됩니다. 등호가. 그래서 범위는 14 이상 15 미만의 범위가 나타나게 되고 마이너스 30보다 크고 28보다 작거나 같은 범위가 나타나게 돼요. P는 정수라고 했기 때문에 마이너스 29 또는 마이너스 28 이렇게 두 가지가 나타나게 되겠고 그렇다면 두 번째 P가 양수일 때를 봅시다. 양수일 때를 보면 마이너스 2분의 P 0이 있고 이렇게 생기네. 이 범위도 마찬가지로 알게 되면 0이 좀 오른쪽에 있겠고 1이 있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쭉쭉쭉쭉 가다가 마이너스 14, 마이너스 15, 마이너스 16 뭐 이렇게 있겠지. 그럼 얘네들이 0이 이렇게 있고 왼쪽으로 쭉 가다가 정수가 총 15개가 있어야 돼. 0을 포함하면서 정수가 15개 있으려면 14까지 포함이 돼야 됩니다. 그럼 어디서 멈춰야 되냐면 마이너스 2분의 P가 15랑 14 사이에 이렇게 멈춰 있으면 돼. 그럼 아까처럼 똑같이 범위를 구해볼 건데 마이너스 15보다는 크고 마이너스 14 사이에 마이너스 2분의 P가 이렇게 멈춰 있으면 됩니다. 등호가 들어갈 거냐? 14에 이렇게 위치해 있으면 마찬가지로 14개, 15개의 정수를 만족시키면서 14에 들어가도 돼. 이렇게. 하지만 15까지 이렇게 범위를 확장시킨다면 만족시킨 정수는 15까지 포함해서 16개가 만족시키게 되면서 15는 포함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서 15에 등호가 들어가선 안 돼. 따라서 양변에 마이너스 2를 곱해주게 되면 28 이상이 되겠고 P의 범위가 30보다 작은 범위가 나타나면서 P가 28 또는 29 이렇게. 그러면 만족시키는 P의 값들이 총 4개가 나오게 되는데 이때 가장 큰 값이 29, 가장 작은 값이 마이너스 29 더했을 때 정답, 뺐을 때 정답이 58. 그래서 정답은 58이 됩니다. 자, 30번. 마지막 30번 하고 나머지는 내일 찍고 다뤄 갑시다, 다들. 좌표 평면 위에 무게의 중심이 원점인 정삼각형이 놓여져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대략적으로 이거 한번 그려볼 건데 X축 있고 Y축이 이렇게 놓여져 있어. 무게중심이 원점이라고 했고 0,0 정삼각형을 그릴 거고 A가 제3자분면이 있네. 그러니까 마이너스 4, 마이너스 4 루트 3이래. 그리고 BC의 중점을 뭐 어쩌고저쩌고 돼 있는데 뭐 대략 뭐 이렇게 생긴 그래프라고 해보자. B, C 이렇게. 그리고 여기 중점이 있는데 이 중점을 M이라고 표현을 하고 M은 뭔지 모릅니다. A, B라고 표현할게요. 그리고 또 다른 건 나타나지 않고 있네요. 자, 무게중심이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AO랑 OM이랑 이 길이의 비가 2대 1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게 돼요. M이라는 점의 좌표를 먼저 구할 건데 첫 번째 1번 문제부터 보면 M이라는 A, B라는 점의 좌표는 선분 AO를 3대 1로 외분하는 점이야. A5의 길이를 왜 이럽니까? A5의 길이를 3대 1로 이렇게 외분하는 점을 얘기해. 따라서 X좌표는 3이랑 1을 빼서 분모 2가 나오고요. 분자는 여기 주어져 있는 얘네들을 계산을 했을 때 4가 이렇게 나오게 되면서 얘는 플러스 2가 나타나게 돼. Y좌표인 B도 마찬가지로 두 개를 빼서 분모는 2가 나타나게 되겠고 크로스 형태로 지금 0,0이랑 마이너스 4, 마이너스 4 루트 3을 계산하면 4 루트 3이 나타나게 되겠네. 2 루트 3. 따라서 1번의 정답은 2,2 루트 3. 이렇게 나타나게 돼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무게중심이 주어져 있고 원점이 지금 무게중심이기 때문에 계산하기 편하게 되어 있거든. 외분하는 점이라는 것을 이용을 하면 계산이 빨리 됩니다.
다음 2번. 내가 여기에서 OM의 길이를 직접 구하게 되면 아까 우리가 M의 좌표가 2,2 루트 3이라고 했잖아요. OM의 길이가 그러면 루트 씌워주고 제곱해서 계산하면 실제 길이가 4가 나게 돼. OM의 길이가. 그럼 결국에는 요 AO의 길이가 8이 되면서 AM의 길이가 이제 전체 12가 된다는 소리가 되는데 얘는 현재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 정삼각형이라고 했어. 내가 정삼각형의 한 변의 길이가 뭔지는 모르겠는데 그걸 내가 A라고 두면 높이를 구할 때는 2분의 루트 3A 그리고 넓이를 구할 때는 4분의 루트 3A제곱 이걸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나가도록 하세요. 지금 현재 높이가 2분의 루트 3A인데 그게 12라는 거야. A라는 것은 12에다가 루트 3분의 2 이거 계산을 하면 되겠지. 그래서 A 값이 8루트 3이 돼요. 그래서 두 번째 2번의 정답 A 값을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8루트 3이라는 정답이 나오고요. 세 번째 삼각형 ABC 넓이 구해달래. 정삼각형이기 때문에 4분의 루트 3A제곱 방금 얘기했었던 공식을 써먹어 버리면 세 번째 정답은 48루트 3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 그래서 각각 30번까지 이렇게 풀어봤습니다. 녹화는 여기서 끝내도록 할게요. 다들 잘 자요.